호주 이슈다 특집 코로나.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1차, 2차 경제 부양책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호주팟에 항상 응원해주시는 회계법인 사람의 회계사님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를 항상 지지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심지어 는 유튜브까지 따라오셨는데 팟캐에서부터 유튜브까지. 네. 네. 얼굴 네.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네, 날 풀리면 나오세요. 이제 모든 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네. 네. 1차, 2차 경제 부양책이 발표됐는데 솔직히 1차 빵 터지고 2차 빵 터지고 이제 또 3차도 네. 준비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려면 1차, 2차를 그냥 합쳐서 저희가 네. 과연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대상자별로 좀 얘기를 하면 좀 더 듣는 사람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알겠습니다. 대상자로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거는 우리 대학생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주로 보니까 풀타임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에 나온 거가 있던데, 네, 과연 맞습니다. 풀타임 대학생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25세 이상 네. 풀타임으로 공부하시고 오스터디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 대상이 되시고요. 기존에 어린 대학생을 얘기한 건 아니었군요. 네네. 네네. 왜냐면 이제 어린 대학생은 이제 그 페이먼트가 오스터디하고 유스 얼라운스하고 나눠지니까요. 네. 일단 그 대학생분들 오스터디 받으시고 25세 이상 네.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정부가 1차 발표했었을 때 네. 1차 보조금 750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제 7월 13일부터 2차 보조금 이제 750불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네. 기존에 그 오스터디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받게 되실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신청하시는 분들은 2차부터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되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게 1차에 네.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1차에 보조금으로 750불. 750불. 2차에는요? 2차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750불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네.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기는 3월 31일부터 네. 4월 17일 음. 까지 이 사이에 이제 1차를 받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2차는 7월 10일 상에 네. 그 오스터디를 받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네. 7월 13일부터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1차, 2차가 대상은 같은데 이 대학생이랑 오스터디를 받고 있는 대학생 대상은 같은데 1차 때 750불 커밋먼트를 한 거고 2차 때도 네. 이제 750불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 이제 대상자로는요. 네. 계속 직장을 구하고 있던 청년. 이게 뭐 대학을 졸업했던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일단 사람들.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네. 그 사실 유스 얼라원스를 받으시고 계시는 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우선 16세에서 24세 청년들이 대상되고요. 네. 예, 이 중에서도 이제 나눠지거든요. 유스 얼라원스가.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하는 분하고 직업을 찾기 위해서 잡시커를 신청하신 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공부를 하시는 스튜던트 같은 분은 네. 1차, 2차 보조금 해서 750불하고 750불을 받으실 예정이시고, 네. 유스 얼라운스 중에서도 이제 잡시커로 해서 등록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네. 1차 750불 받으시고, 2차 보조금 못 받으시고, 대신에 550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네. 따로 이제 보조 받으시는 거를 받게 되실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요. 그 네. 첫 번째 유스 얼라운스를 기존에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오스터디를 받는 사람과는 다른 건가요? 이제 페이먼트 자체가 오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세 이상인 분이 받으시는 거고, 네. 유스 얼라원스는 16세에서 바로 24세. 네, 네네. 24세까지. 네. 그럼 유스 얼라운스는 우리가 보통 지금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16세부터 24세니까, 네, 16세부터 그렇죠. 24세인데 우리 지금 네.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이걸 받고 있나요?
어떤,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자녀분들 대학 다니시는데도 유서 얼라운스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유스 얼런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은 이제 네, 750불, 750불 네, 이렇게 해당이 네, 되고 유스 네, 얼라운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잡을 구하고 있는 사람, 잡시커에 네, 해당하는 사람은 750불, 그다음에 폴트나이틀리 550불. 네, 맞습니다. 예. 이게 6개월 동안 받을 수 네, 있는 7월 24일부터 시작되고요. 네, 네. 그럼 750불은 1차 경기 부양책은 3월 31일부터 4월 4월 17일까지 17일 아까 사이. 그거랑 같은 네네, 건가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아,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조금 되네요, 이제는. 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은 캐주얼 네, 워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실 캐주얼 워커 분들만 국한된 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컨트랙 워커, 계약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자영업까지 하시는 솔트레이더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수입이 줄어드시는 분, 캐주얼 워커나 이제 자영업자 같은 분, 그다음에 네. 컨트랙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수입이 아예 없어지시거나 기존보다 이제 수입이 줄어드실 경우에 네. 잡식커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럼 센터링크에. 새롭게 등록을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새롭게 등록을 기존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요. 새롭게 네. 등록을 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12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이니까요. 예. 지금 신청을 하셔도 그때까지 베네핏이 1차로 나올 수 있는 베네핏 받으실 수 있는 게 음. 등록이 되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가능하셨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550을 받으시는 건 4월 27일부터 가능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결국 2차 경기 부양책에 해당이 되는 거죠? 2차 경기 부양책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입이 줄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것에 네. 무슨 조건이 있나요? 일단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직을 하시니까 네. 실직하시면 수입이 줄어들으시니까 네. 그거는 센터링크에 실직하셨다는 걸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네. 예전보다 까다롭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정확한 사항은 센터링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캐주얼이나 아니면 이제 컨트랙 워커나 아니면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완전히 실직하신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네.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아예 없어지실 수도 있고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드실 수 있는데 이 네. 기준은 일단 수입이 2주에 1,075불 미만이 되시면은 일단 잡식커로 등록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시거든요. 네.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잡식커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서플리먼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준 네, 사람 중에서는 캐주얼 워커도 네, 있고 컨트랙터도 네,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데 맞습니다. 수입 조건이 그러니까 인컴 조건이 2주에 네, 1,075불 미만으로 미만. 벌게 됐을 네, 때 네, 그때는 이제 맞습니다. 네, 센터링커에 잡시커로 등록한 후에 2차 경제 부양책에 해당하는 네, 네, 550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수입이 줄은 금액의 뭐라 그러죠? 그 차이에 따라서 좀 네,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1,075불 미만이시면은 그 네. 혜택은 550불에 대한 혜택은 풀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네, 조건은 1,075불이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싱글이 아니라 파트너 수입을 합쳐서 계산할 때는 좀 더 이 수입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네. 본인이 실직을 하셨는데 파트너는 실직을 안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까지는 아직 네. 그 샐러리에 대한 그 웨이지에 대한 패키지가 새로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이 실직을 하시고 네. 대신에 파트너는 실직 안 하셨을 때 네.
파트너분이 2주에 1,850불 이상을 벌게 되시면 1년으로 하면 48,100불이거든요. 네. 이 금액을 벌고 계시다고 하면은 잡식커 페이먼트로 등록 자체를 하실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네. 그래서 설령 본인이 실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신청 자체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할 거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새롭게 또 발표가 될 거라서 네. 이 배우자의 이 인컴 레벨에 대한 그 리밋을 좀 더 올릴 가망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싱글일 때는 2주에 1,075불이고, 그 다음에 네. 그 패밀리 기준으로 그 파트너의 네. 수입을 합치는 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풀타임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네. 풀타임이었는데 완전히 네. 이제 회사가 뭐 정리해고되거나 지금 엄청 많은 회사가 뭐 5,000명, 3,000명, 8,000명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해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풀타임으로 일하시다가 실직하신 분들은 다른 이제 어차피 제일 먼저는 이제 잡식커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1차 경기부양책의 일원으로 해서 750불 받으시는 것과 그 이후에 550불 코로나 바이러스 서플리먼트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고요. 1차 보조금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 12일 1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그 날서부터 4월 13일 사이에 이제 잡식커로 등록이 되셔야지 그걸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등록이 안 되셔서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은 550불만 받으실 수 있는 그거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잡식커 등록을 그 기간 앞부분에 1차 부양책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하면 그때는 750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이후에 해고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실 거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는 2차 경제 부양책. 부양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슈퍼 연금을 좀 일찍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일시적인 혜택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해당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풀타임 노동자였으니까 기존에 그 슈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만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PTY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 형태는 자영업이든 아니면은 파트너십이든 아니면 회사, 컴퍼니든 관계없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그 비즈니스 지원책이 있고요. 어떤 형태를 취하셔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분들 중에서 직원을 고용하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지원책이 또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첫 번째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 연 매출 해당되시는 분은 사업 연 매출 총계가 5억만 불 정도 미만이신 분들 사업체는 다 해당이 되시는데요. 2020년 3월 12일 1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그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새로운 장비라든지 중고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 이걸 원래 장비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한 번에 이 비용 처리할 수는 없었고 그 장비의 수명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기준이 원래는 3만 불까지였는데 이게 15만 불로 늘어났어요. 구입 비용 이 자체가요. 그래서 2020년 회계연도에 한해서 이 15만 불까지 구입한 장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그에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혜택이 하나 발표됐고요. 이거 신청 방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GST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은, 분기마다 GST 신고를 그러니까 3월부터 3월
6월, 6월 달에 GST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네. 그때 GST 비용 환급 처리와 동시에, 네. 세금 신고 때 이 비용 처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그 한도를 굉장히 많이 늘린 거, 네. 15만 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데, 네. 감가상각을, 기준의, 수명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했던 방법과는 달리, 네. 그 부분을 업프론트로 50%를 이미 먼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감가상각을 하는 비용을 추가로 해주는 방안이 또 발표됐는데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항은 사업 연매출 총계가 5억만 불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시고요. 네. 아까는, 일시불로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총 15개월 동안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1년 후까지 더 받는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뜻인가요? 동일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아까 한 번에 15만 불까지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셨다고 하면은 네.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아이템에 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어떤 캐시플로우가 안 돌아서 비즈니스 운영이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네. 이렇게 연 매출이 5천만 불까지 이제 중소 규모의 사업체 솔트레이더를 포함하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50%를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네. 부담보로 대출을 하실 경우에 3년 동안에 25만 불 상당의 용자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초기 6개월간은 원리금 상환은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출인 셈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신청은 이제 사업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자가 가능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직원분들을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 네. 이런 고용주분들에 대한 고용비용 보조에 대한 혜택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템퍼러리 캐시플로우 서포트라고 해서 그 최소 2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웨이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혜택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해당 사업체가 3월 12일 전에 설립이 돼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매출은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규모의 비즈니스에 해당되고요. 네. 여기에는 비영리 단체, 자산단체까지 포함된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혜택 내용은 최소 2만 불. 원래 1차 부양책에서는, 경기 부양책에서는 2,000불까지였는데, 이게 2,000불에서 2만 불로 올랐고요. 네. 그리고, 최대 10만 불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건 10만 불은 원래 2만 5천 불까지였는데, 10만 불로, 총계가 오른 상태인데, 지원은 1차 지원과 2차 지원 두 번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1차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가능하고요. 2차 추가 지원은 202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원을 받게 되시는데 우선은 신청 방법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GST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분기별 바스 신고 하시거나 월별로 그 웨이지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신고 접수된 이후로 14일 안에 국세청에서 크레딧 형식으로 환급을 받으시게 돼요. 네. 이건 현금 지원인 셈인가요? 크레딧이면 그냥 마이너스 차감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세금을 계산해서 내시게 되면 그것만큼 다시 통장으로 다시 입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현금 지원과 동일한 거네요. 결국은 네네,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이런.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은 그 견습생이나 그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 훈련생을 고용하는
하는 네. 그런 사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어페란티스. 그럼, 네. 네네. 어프렌티스십 같은 경우에 트레이니나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일단 소규모 그 고용한 인원이 2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네. 최소 한 명 이상의 견습생을 고용하고 계시면 해당이 되시고요. 네. 혜택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간 웨이지 50%를 보조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보조는 견습생당 최대 보조금은 21,000불이고요. 네. 분기마다 7,000불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우리 펜셔너들이 있잖아요. 네. 네. 펜셔너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존에 펜션 받고 계시는 분들은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에이즈 펜션이나 뭐 장애 지원 수당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네. 1차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해서 750불 받으시는 것과 네. 2차분 750불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두 분이 다 펜션을 받으시는 분들이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각각 한 분당 750불씩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1차에 1,500불, 2차에 1,500불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예, 이렇게 그러면 거의 사람별로 정리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봤는데 네. 이렇게 사람별로 정리하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아유,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정리를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저희 네. 고객분들한테도 그 발표될 때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걸 정리를 하면서 또 네. 호주다 방송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한테도 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이렇게 돼서 저기 전달해드리게 돼서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차 경제 부양책이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1, 2차로도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이미 상황을 네.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3차 경제 부양책으로 예견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웨이즈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제가 보기에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 뭐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발표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그 웨이즈에 대한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 발표될 거라고 해서 네.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네. 또 다른 발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요, 제가 네.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네. 3차 경제 부양책 나오면 또 째까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